예. 28로 예쁘게 나오는 게 네. 맞는 거예요? 그럼요. 28점 몇몇으로 나오는 게 응? 뭐라고? 28점 몇몇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28로 근사해서 보는 느낌인데 왜냐면 숫자 차이가 1번이랑 2번이랑 숫자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왜 28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해보려고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계산기에 넣으니까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그래. 저기 체린이 나한테 화났어요? 네 아니요. 아니 체린이가 너한테 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와 선생님 미워 막 그래서 선생님 거짓말쟁이 막 그래서 체린이가 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유일하게 내가 차여본 게 체린이기 때문에 체린이가 화내면 무서워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문제에는 이 자리가 이제 X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상 이놈입니다. 알겠죠? CAF2. CAF2를 화학 전문 용어로 플루오라이트라고 합니다. 플루오라이트. 이걸 지구과학 시간에 광물 이름으로 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 그 형석이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제가 제 CAF2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에 되게 많고요. 제가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 쓰는 것 같던데.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거의 안 녹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안 녹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녹고 안 녹고를 뭐에 따라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pH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녹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실험을 2번을 했어요. 실험 2번.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은 그 pH가 거기 문제에 보시면 완충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pH가 간다. 바로 이 H 플러스 농도를 각각의 실험에서 뭘 하겠다?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pH를 고정하려면 실험 1과 실험 2에서 이렇게 pH를 고정하기 위한 다른 물질들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떻게 첨가되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안다고 치고 그냥 고정됐다고 치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는 무조건 pH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2번에서 무조건인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얘가 얼마나 녹느냐,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나 녹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 덕에 이런 수치들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 액슈. 자, 액슈는 뭐야? 요 둘의 비지? 비니까 뭐 요거. 그럼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KA가 이것분의 요거지. 사내리 상수 정의가 이것분의 요거니까 얘는 이거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라고 할까? 일종의 몸풀기라고 할까? 그럼 이때 지금 여기서 여기 X는 실험 조건 2니까 사내리 상수 7.0 10에서 4승 넣고 2조건에 H 플러스 바로 4.9580면 3승을 넣고 계산하면 뭐 7이 나오겠지. 됐죠? 요건 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2. 이제 용해도에 대한 pH 요것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1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질량 보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질량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체린스? 질량 보존이 뭐죠? 질량 보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영어로. 로우 오브 어. 메스 어. 아니 뭐 수식어 같은데 질량 보존 영어로 어떻게? 콘스턴트 매스. 콘스턴트요? 콘스. 컨servation. 정답! 박수! 잠이 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요? 잠이 되게 억지로 막 떠밀려서 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질량 보존 뭐예요? 콘저베이션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 알겠죠? Law of Conservation of Mass. 알겠죠? 자,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바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 얘네가 안 변하는 거. 이런 현상을 질량 보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질량 보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질량 보존을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maybe 이렇게 되겠죠. 요 농도하고 요 농도하고 요 농도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수학적 관계가 무조건 정확하게 성립해야 될까요?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도저히 더하기. 그래요? 보로보로보로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체리나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참 이해했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 이해 못했어요. 그래? 좋아요. 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여기 이제 CaF2가 있어요. 그죠? 자, 많이 녹아야 조금밖에 안 녹아요. 극소량 녹고 대부분은 그냥 침전이 되죠. 그렇죠? 그럼 극소량 녹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칼슘하고 플러린은 몇 대 몇으로 존재해요? 몇 대 몇으로? CaF2에서 몇 대 몇으로 존재해요? 1대2로 존재하잖아요. 양쪽으로. 그 1대2 비율이 변하면 되겠어, 안 변하겠지? 절대로 변하면 안 되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극소량 녹아 들어가서 칼슘 2+가 한 개가 만들어졌다고 쳐보자. 그러면 F-는 몇 개가 녹아야 돼? 두 개가 녹아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칼슘 2+가 두 개가 녹았다. 그러면 F-는 몇 개가 있어야 돼? 네 개가 있어야 된다. 자, 준영수, 여기까지 맞아요? 아니? 네,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F-는 뭘 할 수도 있죠. H랑 반응. F-는 지금 용매가 뭐예요? 용매가 무르잖아요. 무르. 수용액 조건에서는 F-가 뭘 할 수 있어요? 정답! 박수! 그렇지. 그러게 여러분들 떠밀려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렇지. 진짜. 영빈씨, 왜 이렇게 박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양쪽? 그래? 자, 방금 우리 슈민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가슈 분해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가슈 분해가 뭐냐? F- 더하기 H2O. 요 더하기를 한자말로 뭐라 그런다고 했어? 더하기를 더할 가. H2O를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물수. 이게 가수분해예요. 가수. 알겠죠? 그러면 이후에 뭐가 됩니까? HF가 되고 뭐가 만들어지죠? OH- 맹글어진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시우 분해. 알겠죠? 그러면 이 F-가 주변에 물이 별로 없어요. 물 천지백깔이에요. 주변에 물이 천지백깔이죠. 이게 용매가 물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HF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HF가 돼버리면 얘는 남아있겠어요? 없어져야 되겠어요? 없어져야 되지.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맞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칼슘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눈에 보면 몇 개 있어요? 몇 개? 2개 있죠? F-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HF 몇 개 있어요? 1개. 알겠죠? 네. 무조건 잘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대 1로 쪼개지는 건 원래 화학 양론 쪽으로 1대 2로 존재하니까 2대 1로 쪼개져 나오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1대 2로 쪼개져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F-는 일부가 뭘 할 수 있다? 가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수분해한 전후를 더하면 그게 원래 있던 녀석이랑 1대 2의 존재비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F- 저기서 네. 개수가 2라고 치고 저기 1이면 어디 F- 어디인데?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저기 개수가 2고 여기 2예요? 그걸 만약에 저기 1이면 이게 왜 1이면 1이죠? 저게 아니라 그냥 예시 그냥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일단. 또 뭐 다르면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르게 고려해야 되겠죠? 네. 또 다르게 고려해야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이 경우 질량 보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근사적인 관계예요? 정확한 관계예요? 이건 정확한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등호가 근사가 아니고 이그젝틀리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 수용액에 칼슘 2+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이 얘고 F를 공급할 수 있는 얘가 이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그 F가 F-의 형태건 HF의 형태건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어떤 식으로건 F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오직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재비가 1대 2이므로 수용액상에서 칼슘 이온 말고요. 칼슘 원자와 F-로 있건 HF로 있건 F 원자 사이의 존재비가 무조건 1대 2가 돼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멜견님? 됐죠? 자, 지금 준영 이해됐어요? 됐죠? 자, 고다. 지운다. 시우사. 쑥쑥쑥쑥.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걸 외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기억날란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건 서울대 시험에도 나와요. 서울대 입시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풀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전문적인 풀이고 분석화학 배우면 다 저렇게 푸는데 작년까지는 미스 국께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막 도원이를 위로했던 기억이 나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분이 싸운다고 이겨질 분이 아니잖아요? 뭘 물어요? 그래서 내가 도원이한테 괜찮아, 도원아, 그냥 참아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서울대 시험 칠 때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해요. 알겠죠? 뭐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어차피 이제 이게 번역이 별 소용이 없어요. 번역을 하면 분율 조성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분율 조성이란 말을 써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번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뭐냐? 근데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뽀로뽀로뽀로바 알파라고 보통 쓰고 지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F- 라고 아래 첨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의 정의가 뭐냐?
짜잔. 이게 정입니다. 매우 약간 처음 본 사람은 난데없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저런 걸 가정해요. 왜? 제가 계산을 3분의 1을 줄여주거든요. 계산을 팍팍 줄여줘요.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계산 테크닉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의미를 굳이 찾자면 사실은 얘는 의미 없어도 돼요. 의미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데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얘는 얘의 뭐죠? 얘는 얘의 뭐죠? 얘는 얘의 뭐죠?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짝산이죠.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얘의 뭐죠? 짝염기죠. 이 말은 짝산 짝염기 중 어떤 한쪽의 비율. 알겠죠? 그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뭐도 있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뭐 얘도 있겠죠, 그렇죠? 굳이 하자면 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됐죠? 근데 이게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 묘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철이나 저래도 돼요, 안 돼? 저래도 돼요, 안 돼? 아니,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안 돼? HF가 0이 아니라면 되겠죠. 뭐가 아니라니? 짝산이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짓이겠죠. 없는데 이렇게 하면 혼나요.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이래 되죠, 이래 되죠. 그 다음 이래도 돼요, 안 돼? 당연히 되겠죠. 되겠죠. 위아래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요. 그럼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짜잔. 됐습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디를 어떻게 치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했지. 됐죠? 그러면 이때 likewise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해보나 마나. 자,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이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는 뭐 굳이 구하자면 요래.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됐죠? 썼습니까? 썼죠. 저거 분자에 네. H 플러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외우기도 쉬운데 잘 봐봐요.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H 플러스에 대한 1차 다항전개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보이세요? 1차 다항전개. 왜냐면 H 플러스의 1승, 얘는 H 플러스에 대한 0승. 무슨 말이겠어요? 1차식을 이게 다항전개를 한 거예요. 최고차항을 1로 잡고. 이때 짝염기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0차항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짝산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을 분모로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얘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지 나는 그냥 이걸 외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외워놓으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줄게요. A. 아, 얘 또 미나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저희한테 배우고 있는 게 맞나요? 답을 맞출 수 있죠. 누구보다도 빨리. 다른 애들이 15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5분 만에. 답만 맞으면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막 뭐라고 하면 내가 문헌을 드릴게. 이게 풀이에서 있는 문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헌 앞에서는 그래도 인정하시는 것 같던데. 네. 당연히 이 생각은 정의론의 독창적인 생각일까요? 정의론도 다 공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걸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나의 독창적 얘기를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정의론의 독창적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을 나도 다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마산에 롯데백화점 없어진 것부터 해서 소방 헬기에 러시아 부품 쓰는 것까지 해서 내가 다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나의 뇌피셜은 1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다. 자, 그래서 물으시면 다 문헌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바꿨어요? 이만큼을 이렇게 바꿨죠? 왜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바로 지금은 이게 성립하니까요. 알겠죠?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요거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건 언제나 이럴까요? 이건 언제나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HF라는 존재에 의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알겠어요? 이 수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사적인 수식이에요? 정확한 수식이에요? 정확한 수식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 지금의 조건을 대입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런 관계가 자 이것도 근사적인 만족이에요? 정확한 만족이에요? 정확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쓰면 오호 F 마이너스는 EKA H 플러스 KA 곱하기 칼슘 2플라주.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으쌰. 용해도 곱상수. 자, 지금 용해도 곱상수에게 KSP 나와 있죠. 보이세요? 자, KSP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 용해도 곱을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CA2 플러스 곱하기 F 마이너스의 제곱. 맞나요? 됐죠? 그 다음 뭐 해볼까? 요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저 자리에다가 쟤를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짜잔. 됐나요? 됐죠? 됐죠?
그럼 여기서 칼슘 2 플러스의 뭐 3승근이라고 해보죠. 칼슘 2 플러스의 3승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쟤를 저쪽으로 보내면 KSP 곱하기 H 플러스 KA의 제곱 4KA의 제곱. 됐죠? 자, 이 수식은 근사적인 수식이에요? 정확한 수식이에요? 아직 근사성은 1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오! 그러면 이 말은 잘 보세요. KSP 몰라요? 알아요? 알죠? KA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 그러면 조건에 따라 pH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조건에 따라 칼슘 2 플러스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Z 나누기 Y, Z 나누기 Y니까 칼슘 2 플러스의 3승근 두 번째 나누기 칼슘 2 플러스 세제곱의 첫 번째는 자, 어차피 KSP, KA는 뭐 달라져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를 뭐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바로 H 플러스의 두 번째 농도에다가 KA 나누기 H 플러스 농도의 첫 번째에다가 KA의 제곱.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H 플러스 농도 얼마예요? 두 번째 H 플러스 농도가 4.9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KA는 얼마예요? 7.0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첫 번째 H 플러스 농도는 10의 7승이죠. 그 다음에 KA는 요거의 제곱. 됐죠? 됐죠? 그러면 계산을 조금 더 해볼까요? 얘를 이거로 나누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7 맞나요? 밑에서 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밑에 7분의 1. 아, 그런가요? 아, 7분의 1인가요? 아, 여기에 7. 아,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쯤 되잖아요. 1 더하기 10의 4승이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무시해라. 왜냐면 1에 대해서 만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나가리 시키면 뭐만 남는 거예요? 8의 제곱이 남는 거죠. 여기서 근사가 살짝 이루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칼슘 2 플러스 두 번째 나누기 칼슘 2 플러스 첫 번째는 3승근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게 4인데 이게 y고 이게 z겠지.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보통 봐봐.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이걸 구했듯 1번 조건에서 이걸 구해야 되겠다. 2번 조건에서 이걸 구해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공부 못한 애들이 무슨 말 알겠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이 두 개가 단순 반복을 두 번 하는구나 를 깨우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걸 계산하는 방식과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과 이걸 계산하는 것에 일반해가 뭔지를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일반해. 일반해를 접근해서 라스트 터치를 통해 답을 바로 구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수능 유형이 뭐냐면 조건 1에서 뭐 구하게 하고 조건 2에서 뭐 구하게 해야지 둘의 비가 얼마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그 3등급 밑에 나온 애들은 다 어떻게 풀어요? 3등급 밑에 나온 애들은 1번에서 따르고 2번 따르고 다 구해가지고 나온다고. 근데 1등급 나온 애들은 어떻게 풀어요? 그 풀이 방식의 일반해를 구해서 그 일반해로부터 비례식으로 푼다고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요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적 개념이 뭐냐? 어떤 완충용액에서 칼슘 2+가 얼마나 녹느냐, 어떤 완충용액에서 칼슘 2+가 얼마나 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해도의 pH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즉 꼭 H+ 농도가 이거 아니고 다른 H+ 농도여도 평형상태 양이온의 농도를 언제나 함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1번 선택지하고 2번 선택지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에 대한 그냥 두 가지 그냥 두 건의 예시일 뿐인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 이거. 용해도와 pH를 함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금방 푼다고. 됐죠? 이렇게 구성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출제된 거냐면 변리사 기출. 변리사라고 알아요? 그 변호사는 알죠? 변호사가 이게 법적인 자문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변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특허권에 대해서만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변리사라고 해요. 내 친구 중에도 변리사 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그 변리사를 하려면 자연과학과 공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법적 지식 외에. 왜냐면 특허라고 하는 게 되게 인문학적이겠어요? 자연과학 이공계 쪽이겠어요? 이공계 쪽이다 보니까 변리사 시험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공부를 하면 법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요. 물리화학, 생물, 공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물리화학, 생물, 공학이 약간 나와요. 그때 화학 시험 일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요 용해 평형 관련해서 자, 한 장,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한 장, 두 장, 몇 장 넘기면 맨 뒤에 보시면 그 18페이지 18번, 19번이라는 문제가 하나 달려있지. 18번, 19번이 달려있지. 달려있지. 요것도 변리사 기출이야. 알겠죠? 변리사 기출이야. 이거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자리 이거 나와. 고선생 수업자리 이 문제 나와. 요거 보고 베낀 거야 그냥. 알겠죠? 그 밑에 해설지 달려있지. 해설지 달려있지. 요거. 지금 여기에 그 고선생 그 수업자리에 나오는 변리사 기출 이 교재 다 있어. 알겠죠? 다 있어.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은 내가 안 푼 것까지 공부를 좀 하라 이런 말이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갖다 세요.